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습관적으로 냉장고 문을 열고 차가운 물 한 잔을 벌컥벌컥 들이키셨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지금 당장 그 행동을 멈추셔야 합니다. 그 사소한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소중한 콩팥을 서서히 망가뜨리고 결국에는 일주일에 3번씩 차가운 기계에 몸을 맡겨야 하는 투석 환자의 삶으로 여러분을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무려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들 10명 중에서 7명이나 되는 분들이 매일 아침 자신도 모르게 콩팥을 파괴하는 치명적인 행동을 반복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콩팥은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답게 전체 기능의 70% 이상이 완전히 망가질 때까지도 우리 몸에 아무런 티를 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의 신장 건강을 돌봐온 신경과 전문의 2호선입니다. 저는 투석실 차가운 침대에 누워 진작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눈물로 후회하는 분들을 매일같이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의사로서 가슴이 찢어지는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일반적인 병원 진료실에서는 시간 관계상 자세히 알려주지 않는 아주 특별하고 자연적인 치유 방법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방법은 수천만 원짜리 비싼 보약도 아니고 몸에 칼을 대는 무서운 수술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집 부엌 찬장 어딘가에 놓여 있을 꿀 한 스푼입니다. 고작 꿀 한 숟가락이라고 하며 비웃으실 수도 있겠지만 이 꿀 한 스푼이 가진 놀라운 힘은 이미 현대의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혹시 요즘 들어 소변을 보실 때 비누 거품처럼 보글보글한 거품이 잘 사라지지 않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눈꺼풀이 무겁거나 발목 주변이 통통하게 붓고 밤마다 화장실을 가느라 67번씩 잠을 설치시지는 않나요? 허리가 끊어질 듯 아프고 만사가 귀찮으며 몸이 천근만근 무거우신가요? 이것은 단순히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몸속에서 노폐물을 걸러주는 콩팥 필터가 찢어져서 절대로 빠져나가면 안 되는 소중한 단백질들이 몸 밖으로 줄줄 새고 있다는 아주 시급한 응급 신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해드릴 내용은 아주 방대하고 깊이가 있습니다. 첫째로 꿀이 도대체 어떤 기적적인 원리로 망가진 콩팥 필터를 복구하는지에 대한 의학적 근거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둘째로 신장 기능을 오히려 갉아먹을 수 있는 최악의 꿀 섭취, 실수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셋째로 여러분의 콩팥을 10년 전으로 되돌려줄 꿀 섭취의 황금 시간대 3가지를 공개합니다. 넷째로 일상에서 절대 피해야 할 치명적인 섭취 실수들을 다룰 것이며 다섯째로 꿀을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주의 대상까지 아주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하신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될 것이며 아침마다 붓기 없는 가벼운 몸으로 상쾌하게 눈을 뜨게 되실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꿀이 망가진 콩팥을 어떻게 되살리는지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기 전에 여러분은 아마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으실 겁니다. 박사님, 꿀도 결국 설탕 덩어리 아닌가요? 우리 노인들은 단 음식을 멀리해야 콩팥이 건강하다고 들었는데요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그 걱정 저 2호선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저도 10년 전 레지던트 시절에는 환자들에게 무조건 단 것은 입에도 대지 마시라고 소리치던 아주 깐깐한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현대의학이 가진 맹점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교과서에는 설탕과 꿀을 똑같은 단순당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수천 명의 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며 목격한 진실은 그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이 평소에 드시는 정제된 하얀 설탕은 혈관벽을 날카롭게 긁어내고 콩팥의 핵심 조직인 사구체의 염증을 일으키는 무서운 독극물이 맞습니다. 설탕은 마치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순식간에 타올랐다가 금방 꺼져버리는 가짜 에너지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천연꿀은 단순한 설탕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부지런한 벌들이 수천 송이의 꽃을 찾아다니며 모아온 이 황금색 액체 속에는 180여 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아주 조밀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화력 좋은 장작불처럼 은은하고 지속적으로 타오르며
우리 콩팥 세포 하나하나에 강력한 생명력을 불어넣는 진짜 에너지원입니다. 실제로 꿀 속에 함유된 풍부한 항산화 성분들은 콩팥의 미세 혈관에 낀 녹을 닦아내는 숙련된 청소부 역할을 수행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기운이 없고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콩팥이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설탕을 먹으면 콩팥은 미친 듯이 날뛰며 과부하가 걸리지만 천연 꿀을 먹으면 콩팥은 조용히 힘을 얻고 안정을 찾습니다. 이것은 결코 민간요법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많은 국제저명 학술지에서는 꿀의 한겸증 효과와 조직재생 능력을 입증하는 논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꿀의 어떤 성분이 죽어가는 콩팥을 살려낸다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기적의 메커니즘을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셔야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고한 믿음이 생기고 매일 꾸준히 실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꿀이 콩팥을 살리는 첫 번째 효과는 바로 사구체의 염증을 닦아내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우리 몸의 콩팥 안에는 네프론이라고 불리는 미세한 필터가 무려 100만 개나 빽빽하게 들어차 있습니다. 이 필터들은 마치 아주 가는 채와 같아서 우리 피 속에 노폐물과 찌꺼기는 걸러서 밖으로 내보내고 몸에 좋은 영양분은 다시 안으로 돌려보내는 핵심적인 일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혈압이 높아지면 이 소중한 필터에 활성산소라는 독성 물질들이 달라붙어 녹이 슬기 시작합니다. 필터가 녹슬면 구멍이 막히거나 아예 찢어져 버려서 결국 소변으로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꿀 속에 들어있는 플라보노이드와 폴리페놀 성분이 우리 몸속으로 투입됩니다. 이 성분들은 혈관을 타고 콩팥 깊숙이 들어가서 필터에 덕지덕지 달라붙은 녹을 제거하고 불이 난 곳에 물을 뿌리듯 염증을 가라앉히는 소방수 역할을 합니다. 실제 동물 실험 결과에서도 꿀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세포의 손상이 현저히 줄어들고 사구체 여과율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두 번째 효과는 콩팥에 가해지는 부담을 획기적으로 덜어주는 청정 에너지 공급입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심장 다음으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장기입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피를 걸러내야 하기에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이나 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소화되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찌꺼기를 남겨 오히려 콩팥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꿀은 이미 벌들에 의해 한 차례 분해된 상태인 단당류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복잡한 소화 과정 없이 즉시 혈관으로 흡수되어 콩팥 세포가 즉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최상급 연료가 되어줍니다. 이것은 마치 매연이 심하게 나오는 노후 경유차에 넣는 기름과 깨끗한 전기차 에너지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세 번째 효과는 천연 항생제로서의 역할입니다. 우리 노년기에 콩팥을 갑자기 망가뜨리는 숨은 주범 중 하나가 바로 요로 감염입니다. 소변기를 타고 나쁜 세균들이 거꾸로 올라가 콩팥에 고름을 만드는 질환이죠. 꿀에는 글루코스 산화효소라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우리 몸속에서 아주 미세한 양의 과산화수소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콩팥과 방광에 숨어 있는 나쁜 균들을 박멸하고 세균이 도저히 살 수 없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항생제 내성 걱정 없이 우리 몸의 방어막을 튼튼하게 구축해 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니라 콩팥을 위한 종합 영양제이자 훌륭한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명약도 복용하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콩팥 나이를 10년 이상 젊게 만들어줄 꿀 섭취의 골든타임 3가지를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이 3번의 기회만 잘 활용하셔도 여러분의 콩팥은 매일 아침 새롭게 태어나는 기분을 느끼실 것입니다. 첫 번째 황금 시간은 바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공복 상태일 때입니다.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단 한 방울의 수분도 섭취하지 못해 심각한 탈수 상태에 빠집니다. 밤새 콩팥은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느라 지쳐 있고 혈액은 수분이 빠져나가 아주 끈적끈적해져 있습니다. 이때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행위는 달궈진 프라이팬에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은 엄청난 충격을 콩팥에 주는 것입니다. 콩팥이 깜짝 놀라 움츠러들게 되죠.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 청아 비슷한 40도 정도의 미지근한 물에 꿀 한 스푼을 타서 천천히 음미하며 마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꿀물이 아닙니다. 밤새 콩팥과 방광에 고여 있던 탁한 찌꺼기들을 부드럽게 씻어내는 최고의 세척수이자 멈춰 있던 우리 몸의 장기들을 일깨우는 시동 스위치입니다. 아침 공복의 꿀물은 흡수 속도가 매우 빨라 뇌와 콩팥에 즉각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께 이 습관을 권유해 드렸더니 일주일 만에 소변색이 맑아지고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두 번째 황금 시간은 점심 식사 이후 나른해지는 오후 시간대입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많은 어르신들께서 식사 후에 습관적으로 달콤한 믹스커피 한 잔씩을 즐기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그 습관이 여러분의 콩팥을 서서히 말려 죽이고 있습니다. 커피 속의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수분을 억지로 배출시킵니다. 콩팥은 물이 있어야 일을 할 수 있는데 그 물을 빼앗아 버리니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믹스커피 속의 프림과 설탕은 혈액을 더 끈적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오후에 커피 대신 따뜻한 꿀차를 한 잔 드셔보십시오. 꿀의 천연 당분은 급격한 혈당 쇼크 없이 오후의 피로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콩팥에 양질의 수분을 공급해줍니다. 세 번째 황금 시간은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입니다. 아마 여기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박사님, 자기 전에 물을 마시면 밤새 화장실 가느라 잠을 못 자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노인분들의 가장 큰 고충인 야간요 문제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을 대접으로 마시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주 소량의 물에 꿀을 타거나 혹은 꿀만 티스푼으로 한 숟가락 떠서 입안에서 천천히 녹여 드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밤에 자다가 깨서 화장실을 가는 이유는 단순히 소변이 차서가 아닙니다. 뇌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잠을 깨우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뇌에 저장된 에너지가 바닥나면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내뿜어 잠을 깨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긴장하게 되고 덩달아 요일을 느껴 화장실을 찾게 되는 원리입니다. 이때 자기 전 꿀 한 스푼은 간에 충분한 에너지를 비축해 줍니다. 그러면 뇌가 안심하고 깊은 잠에 빠져들게 되며 깊은 잠을 자야만 한 기뇨, 호르몬이 분비되어 소변 생성을 억제합니다. 즉 꿀이 최고의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하여 콩팥도 밤새 푹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꿀이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드신다면 그것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 세 가지 실수는 절대 범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실수는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타서 마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뜨거운 차를 마셔야 속이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60도 이상의 고열에 노출된 꿀은 그 속에 들어있는 핵심 효소와 비타민이 모두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렇게 파괴된 꿀은 그저 비싼 설탕물에 불과합니다. 반드시 물을 한 김 식혀서 손가락을 넣었을 때 기분 좋게 따뜻한 정도인 40도 온도에서 타 드셔야 합니다. 두 번째 실수는 욕심을 부려 너무 진하게 혹은 많이 먹는 것입니다. 꿀이 좋다고 하니 밥숟가락으로 듬뿍 퍼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혈당이 치솟고 콩팥은 그 당분을 걸러내기 위해 평소보다 몇 배는 더 무리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콩팥 엔진이 과열되어 결국 기능이 뚝 떨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한두 스푼이면 충분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가장 위험한 것으로 바로 사양 벌꿀이나 가짜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벌에게 설탕물을 먹여 만든 사양 벌꿀은 꽃에서 유래한 천연 항산화 물질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꿀은 혈액을 걸쭉하게 만들고 콩팥 결석을 유발하는 주범이 됩니다. 제품 뒷면의 라벨을 확인하여 탄소동 위원 소비가 -22 이하인 진짜 천연 벌꿀을 선택하십시오. 꿀과 함께 먹으면 그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짝꿍 음식도 기억하십시오. 레몬이나 천연 식초를 한 방울 더하면 소변을 알칼리성으로 바꿔주어 결석 예방에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따뜻한 성질의 계피 가루를 살짝 섞으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늘어나 콩팥이 아주 기뻐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꿀을 절대 드시면 안 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성신부전 4기 이상의 말기 환자분들이나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꿀 속의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해 심장마비라는 치명적인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혈당 조절이 전혀 안 되는 중증 당뇨 환자나 돌이 지나지 않은 영에게도 꿀은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십시오. 제가 7년 전 만났던 69세 박지훈님의 이야기를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그분은 밤마다 화장실을 가느라 잠을 못 자고 발목이 퉁퉁 부어 투석을 준비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던 분입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꿀 요법을 한 달 동안 성실히 실천하신 후 야간요 횟수가 획기적으로 줄었고 콩팥 수치가 안정되어 70대인 지금까지도 등산을 다니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여러분, 꿀 한 스푼의 변화는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정작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했던 여러분을 위한 제 진심 어린 부탁입니다. 오늘 당장 부엌으로 가서 따뜻한 꿀 한 잔을 드셔보십시오. 그 작은 실천이 10년 뒤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2호선이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